합참의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합참의장이 이제 대장인데 네. 우리나라 군 최고 서열 1위예요. 작전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육해공과 해병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 네. 예. 대장이 이제 이임을 했고 여기 정경두 이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죠.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례적인 건 뭐냐면 아까 장 기자님 말씀처럼 해외에 이 굉장히 높은 미군 측의 사령관 2명이 동시에 이 취임식에 배석한 건 이례적인데 더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임하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도 참 군인이다 칭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하는 정경두 이 합참의장에게도 이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 부부에게 캐나다행 항공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굉장히 디테일한 선물을 준비한 게 해외 출장은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합참의장 부부가 해외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방에 또 열심히 했으면 22개월간 전투복을 안 벗은 이제 합참의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이제 직을 내려놨으니 다녀오십시오. 자, 아까 이순진 그 얘기하시다가 네. 합참의장 42년 복무하는 중에 45번 이사를 다녔다. 네, 군인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부사관들은 그래도 한 곳에서 한 10년 계시는 분들도 부대에. 계신데, 근데 대부분 이제 장교급 이상들은 예. 뭐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다 짐을 싸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네, 근무지로 이동하면 옮겨가니까. 근무지로 옮겨가면서 네.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그렇죠. 번씩. 예. 그러니까 외교관 자녀들, 군인 자녀들 이게 공부 문제가 심각하게 새로운 학교로 갖고 학교 적응 못한 애들도 많아요. 친구가 없대요. 군인 이 자제였던 친구는 예. 정말 이 초중고 시절에 난 친구가 없어. 적응할 예. 때 때문에 이사 가니까. 그렇죠. 1년마다 바뀌면 예. 친구를 사귀어도 가슴이 아픈 거죠. 매년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득불 예. 서울이나 어느 한 지역에 어머니가 계시면 네. 친정 어머니나 혹은 시어머니가 네. 계시면 거기다 맡겨두고 예. 이렇게 주말에만 보고. 제가 보니까 주로 그 어느 한 지역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지역에서 엄마하고 애들은 있고 정착하는 아빠만 걸로.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요즘은 좀 그런 그 추세죠.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옮겨 다니고 예. 중학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아이들은 정착을 하고 아버님 혼자 다니시는 아니, 그러니까 분들이 애국 많더라고요. 안보를 위해서 가족과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분들에게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꾸 이걸 언론은 따지냐고 무슨 이번에 장관 임명할 때도 뭐 보수 쪽에선 반대, 진보 쪽에선 찬성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적어도 저 안보에 말고 관해서만. 강 기자님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언론 비판할 때 예. 저를 계속 째려버려요. 제가 전사에 무슨 사장도 아니고. 경제 무서워 매체와 죽겠어요. 좀 친하시고 특정 매체를 미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아, 진짜 그렇구나. 아니 예.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매체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누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국민을 이러한 그 통일된 사안 갖고도 네. 갈라치게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맞습니다.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예. 뭐 꼬투리를 잡아서 맞아요. 비판하고 비판할 쟁점들을 찾고 물론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예. 이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그럼요. 나누어서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아 제가 어디 한 방송 프로 갖고 그 얘기했어요. 난 네. 사드 반대한다. 네. 유용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서 네. 북의 핵 문제 때문에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니 지금 용인하고 동의한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70%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보수 진보가 없어지려면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다 제가 퍼뜩 생각이 난 건데 병장 출신 대통령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많아지면 돼요.
다 출신들이 없어요. 맞아요. 어제가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 예.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참석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예. 면제됐는데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래. 지금 다시 가셔야 되겠네. 면제되셨어요? 왜 면제됐어요? 감옥 가니까. 학생운동으로. 학생운동. 전 예. 아르투시였었어요. 네. 아르투시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것도 최초인데요? 되게 특이하다. 아르티시 출신. 스토리가 있네요, 그게. 네, 아르투시예요. 왜냐하면 하도 대본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예. 아르투시 입단을 시켰어 강제로. 아. 또 아르투시에 그래서 네 아버님 아르투시 출신으로 살살 데모하겠습니다. 그 아르투시 출신으로 감옥을 갔어요. 아르투시 하다가. 그거는 이제 최초는 아니고 단군이래 최초. 이런 가운데 어제 정영두 합참의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휴일인데도 국방부에서 진행된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방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예. 관심을 끌었던 것은 42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군문을 나서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측혀 세운 부분인데 예.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애국에서 애국 영화에서 보는 그 한 장면 같기도 했었습니다. 멋져 보였는데. 게다가 문 대통령이 선물도 했다면서요? 항공권 선물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항공권 선물이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제 42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예. 이 군 생활하는 동안 42년간 해외 여행을 한 번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45번 이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군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은 이제 개인을 위한 이제 삶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딸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 보고 오라고 그 왕복 항공권을 선물했다.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또 떠나는 전 합참의장에게 예를 다하는 것은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심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또 더 나가서 확대 해석을 하면은 보수층 민심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42년간 근무했는데 45번 이사를 했다면 네,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이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참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도 군인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말말마 첫 번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인 춘풍, 직위 춘상, 참군인의 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의 임식과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인 춘풍, 직위 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진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합동참모장 이 취임식은 대통령이 이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오늘 자리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건군 이래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들을 네.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 강군의 의지들을 대통령이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송영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육군이 아닌 비육군 출신 이 장군과 참모총장 그 합참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다. 즉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 근데 오늘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선물도 줬다고요? 네. 캐나다행 항공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 이걸 줌으로써 사실은 좀 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감으로써 이
특별하게 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특히 40년 군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봐라, 갔고 이런- 다른 캐나다에 있는데 예, 그죠? 이런 걸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섬세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근데 한호섭 전 국장, 이거를 좀 저는 봤어요. 원래 이제 군이 개혁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드 보고 누락 문제, 공강병 갑질 문제로 군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서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 합참의장 이임식 가서 막 극찬을 하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예전에 뭐 물러날 때 굉장히 막 격렬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서영호 소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반복할 수밖에 예. 없는데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모두가 국방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그 이명박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산됐어요. 대개의 경우 그것은 군내 기득권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기득권의 저항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 군내 지금 육군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저하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병 갑질 논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군 인사에서 공군과 해군이 그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이 육군 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개혁 이슈는 국방장관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합참의장은 전쟁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져서 간다고 한다면 국방장관의 침식에 가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려고 했던 것은 아까 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에 그리고 국방장관에게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을지 연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북한 도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방한을 하고 내일 또 포스타인 하이튼 전략 사령관도 방한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뭔가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안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던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덤포드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의 넘버원 미군의 넘버원 많이 왔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략 사령관이 왔고 또 이제 그 일련의 군 핵심 지휘부들이 좀 온 것인데 최근에 괌 타격 문제를 가지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 긴장이 이완되는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미국 병력이 또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한미군 철수론이 백악관의 주류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미군은 한반도에 대한 안보 경향의 변함이 없다라는 의지, 그리고 군사 옵션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후가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일단 한미 훈련에서 미군 참여가 7,500명이 줄었고 미 전략 자산이 투입되지 않은 걸 통해서 일정하게 북한의 유화적 세초를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데 과연 그 북한이 예전과 다름없이 을지 그 훈련이 있은 다음에 바로 도발을 해왔었죠.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시험도 했었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왔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일제훈련 이후에도 중간에도 북한에서 만약에 도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미 간에 남북 간에 대화 국면의 초기에 진입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일제훈련에서의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꾸 이걸 언론은 따지냐고 무슨 이번에 장관 임명할 때도 뭐 보수 쪽에선 반대, 진보 쪽에선 찬성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안보에 관해서만. 강 기자님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언론 비판할 때 저를 계속 째려봐요. 제가 전사에 무슨 사장도 아니고. 경제 매체와 좀 친하시고 특정 매체를 미워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매체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하고 누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국민을 이러한 그 통일된 사안 갖고도 갈라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맞습니다. 유발을 하죠. 그러니까 뭐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고 비판할 쟁점들을 찾고 물론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나누어서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제가 어디 한 방송 프로가
외교관 자녀들, 군인 자녀들 이게 공부 문제가 심각하게 새로운 학교로 갖고 학교 적응 못한 애들도 많아요. 친구가 없대요. 군인 이 자제였던 친구는 예. 정말 이 초중고 시절에 난 친구가 없어. 적응할 때 때문에 이사가 그렇죠. 1년마다 바뀌면 네. 친구를 사귀어도 가슴이 아픈 거죠. 매년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득불 서울이나 어느 한 지역에 어머니가 계시면 친정 어머니나 혹은 시어머니가 계시면 거기다 맡겨두고 이렇게 주말에만 보고. 제가 보니까 주로 그 어느 한 지역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엄마하고 애들은 있고 정착하는 아빠만 걸로.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런 그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계속 옮겨 다니고 중학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아이들은 정착을 하고 아버님 혼자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애국 많더라고요. 안보를 위해서 가족과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보수와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합참의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합참의장이 이제 대장인데 우리나라 군 최고 서열 1위예요. 작전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육해공과 해병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 대장이 이제 이임을 했고 여기 정경두 이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죠.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례적인 건 뭐냐면 아까 장 기자님 말씀처럼 해외에 이 굉장히 높은 미군 측의 사령관 2명이 동시에 이 취임식에 배석한 건 이례적인데 더 이례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축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도 참 군인이다 칭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하는 정경두 이 합참의장에게도 이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순진 전 합참의장 부부에게 캐나다행 항공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굉장히 디테일한 선물을 준비한 게 해외 출장은 해봤는데 합참의장 부부가 해외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방에 또 열심히 했으면 22개월간 전투복을 안 벗은 이제 합참의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이 캐나다에 있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이제 직을 내려놨으니 다녀오십시오. 자, 아까 이순진 그 얘기하시다가 합참의장 42년 복무하는 중에 45번 이사를 하냐. 근데 군인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부사관들은 그래도 한 곳에서 한 10년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대부분 이제 장교급 이상들은 뭐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다 짐을 싸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근무지로 옮겨가면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그 얘기했어요. 난 사드 반대한다. 유용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서 북의 핵 문제 때문에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니 지금 용인하고 동의한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70%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보수 진보가 없어지려면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다 제가 퍼뜩 생각이 난 건데 병장 출신 대통령 고위공직자 정치인이 많아지면 돼요. 다 출신들이 없어요. 어제가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면제됐는데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거래. 지금 다시 가셔야 되겠네요. 면제되셨어요? 왜 면제됐어요? 감옥 가니까. 학생운동으로. 학생운동. 전 아르투시였었어요. 아르투시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것도 최초인데요? 되게 특이하다. 아르티시 출신. 스토리가 있네요, 그게. 네,